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진짜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잖아요. 왜요? 저희가 얼마 전에 네. 그 세입자들이 집을 안 보여줘서 집 매도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네. 그리고 소장님이 이제 이게 일반화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짜 약간은 좀 뿌듯한.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내용이 비슷한 게 네. 저희가 이제 6개월 되기 전 막 8개월이라던가 9개월 정도의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네. 이제 6개월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될 때까지 집을 잘 안 보여줄 거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사에 그대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진짜 깜짝 놀라서 기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 네, 어떤 보시죠. 기사인지. 네. 제목 자체가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줍니다. 속타는 집주인들. 기사 내용이 최근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의 공인중개업소에 내놨지만 좀들은 팔리지 않았다. 이 집을 전세 계약은 1년 남짓 남아있다. 중개인에게 매수자가 안 나타나느냐 물어봤더니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전세가 껴있는 집들이 팔려고 내놔도 세입자 대부분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4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파는 데에 되게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소름이 쫙쫙 돋더라고요. 네.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네. 이게 진짜 소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응?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견을 했던 게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전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람 심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제 두 가지 권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2년 더 살 권리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이 집주인이 집을 이제 중간에라도 실거주로 들어오면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할 때 사실 그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세입자를 내보낼 때 보증금을 내줘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네. 현금으로 보유된 사람 아니면 이 행위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도움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그럼 임차인한테 이사비를 줘라. 네네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임차인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권리를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기 전에 집이 팔려가지고 딱 잔금 처리가 돼버리면 이 권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포기하기 아까운 임차인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또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좀 버티면 그렇죠. 몇 개월만 시간만 네네. 흐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하는 임차인 거.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수월한 대응인 거예요. 그쵸. 집을 안 보여주면 되는데 이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적당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집에 없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집을 뭐 비밀번호 이거는 사생활 침해 위험하니까 비밀번호는 절대 못 가르쳐주고 이렇게 대응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일부러 그걸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 또한 예전같이 투자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집을 살 때는 솔직히 집을 안 보고도 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같이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은 실거주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네. 꼭 집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네.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이게 누가 나쁘다 어떤 사람의 성향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본성으로 사람의 욕심이 있으면 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네. 자연스러운 이런 행동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위인데 이 잘못된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네. 그 기회를 자꾸 제도로서 마련하는 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왜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이렇게 항상 뒤늦게 무릎을 탁 치며 소름을 탁 돋는 건지 참 아쉬운 저는 이제 따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본성 중에 저는 진짜 단 한 명도 사람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네. 근데 돈에 사실 초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그에 대한 반대 상황으로 욕심을 더 부리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이게 욕심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고 네. 반대 상황으로 욕심이 더 많다는 집이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싫어서 예, 집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래요. 손해 욕심? 보지 않으려는 욕심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욕심이 가해질 만한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내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욕심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욕심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욕심이 아닌 거죠. 내 권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뭔가 과거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좀 증명? 약간 이런 걸 해보면서 네, 네. 하고 싶었어요. 참 예측하고 네. 증명하고 네, 뭐 네, 네. 이런 그러니까요. 네, 좋은 유튜버입니다. 네. 저희는 좀 과거를 복귀하며 발전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한 번씩 과거에 했던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또 이 다음에 나올 행동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네. 잠깐 스포 한번 네.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권리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네. 임대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인은 또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방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권리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임차인이 더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년차 끝났을 때 네. 이제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실거주나 뭐 이런 걸로. 갱신계약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일단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2년 더 거주하려고 이 행위를 했었는데 네. 이게 무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비 네. 달라고 하는 것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찾으려고 했던 권리가 네.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쫓겨나서 진짜 오른 가격에 막 이제 집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내 권리만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반드시 본인한테 이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올 정도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이런 뭔가 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마음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게 네,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틈새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틈새를 찾아서 임대인들도 이 틈새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극한의 또 대립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느 정도 사실은 정말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은 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그쵸. 이렇게 무마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말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네. 제도로서 자꾸 뭔가를 보완하려고 하면 네. 이게 극한의 대립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네네. 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긴 하지만 이 제도로서 뭔가를 계속 보완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뭔지부터 좀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저한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만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네, 소장님 누구로 들으세요? 오늘의 영상은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 과거의 얘기들 예언이 맞은. 맞은 그렇게 즐겁게 끝내야 되니까 네, 가라앉히시고 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또 저희가 찍었던 영상들 맞았으면 이제 또 다시 찍고 틀렸으면 또 어디서 틀렸는지 또 찍으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깊이 또 반성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네, 또 네. 얘기해보고 할 테니까요. 네. 네, 오늘 영상은 기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